아줌마 대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거예요? APP 후계자 자리 절대 양보 못해요. 마리가 홍혜교의 추악한 과거를 밝혀내고 그룹 후계자 자리를 지켜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공마리는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APP그룹의 후계자로 공진단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공마리의 손이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고 가슴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삼촌이 후계자라니. 공마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공진단이 어릴 적부터 보여줬던 그 미소 뒤에 이런 야망이 숨어 있었다니 공마리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박도준이야말로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공마리는 박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준아, 나야 공마리. 박도준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평소랑 다른데? 공마리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도준아, 나랑 술 한잔 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답답해서. 박도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어디서 만날까? 공마리는 박도준의 말에 살짝 미소 지으며 만남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리 자주 가는 거기 알지? 거기서 보자. 박도준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평소에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공마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그냥 네가 옆에 있었으면 해. 전화를 끊고 난 후 공마리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APP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마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공마리는 박도준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진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공마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진단의 야망, 그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차가운 면모가 한순간에 떠오르며 공마리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APP그룹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공마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릴 적 공진단은 언제나 다정한 삼촌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눈빛에는 묘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젠 그 차가움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공마리도 깨달았습니다. 박도준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공마리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공진단이 후계자가 된다면 APP그룹은 어떻게 변할지 최악의 상황만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과 약속한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쳐갔습니다. 박도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공마리는 우연히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홍혜교가 한 술집 앞에 서 있었던 건데요. 공마리는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술집 사장이 홍혜교에게 반가운 듯 아는 척하며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 홍혜교는 사장을 향해 굳어버린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홍혜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사장은 홍혜교의 반응에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아가씨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나랑 아는 척하면 안 될 곤란한 상황이라도 있는 건가? 공마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혜교가 이토록 불안해하며 누군가를 외면하려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홍혜교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과 얽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혜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뒤따라오며 홍혜교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뭘 그렇게 피하기까지 해? 난 그냥 반가워서 인사만 한 것뿐이잖아. 우리 인연을 생각하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공마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혜교가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박도준이 공마리에게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저기 아줌마가. 저 사람과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도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분이 왜 저런 사람과? 뭔가 이상하긴 하네. 일단 우리 모른 척하고 뒤에서 지켜보자. 공마리는 박도준의 말에 동의하며 두 사람은 멀리서 홍혜교와 사장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홍혜교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점점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홍혜교가 어떤 과거를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마리와 박도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준아, 우리 정말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공마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지도 몰라. 조금 더 지켜보자. 공마리는 박도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마리는 홍혜교가 만났던 남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본 장면이 자꾸만 되새겨졌습니다. 홍혜교의 당황한 얼굴, 그 남자의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 그리고 홍혜교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홍혜교는 공대숙을 등에 업은 후로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날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공마리는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시 그 거리를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엄습해왔지만 그날 홍혜교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며 공마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공마리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날 홍혜교가 있었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홍혜교가 만났던 그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술집은 겉으로 보기에도 허름하고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공마리는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강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마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형색색의 조명이 깜빡이고 사람들은 술에 취해 흥청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술집이 아닌 유흥주점이었습니다. 공마리는 당황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체 여기는 뭐야? 공마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들어온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곳에서 홍혜교가 만난 남자가 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마리는 술집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홍혜교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 술집 사장이었습니다. 공마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주시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술집 사장은 공마리를 알아보지 못한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혼자 왔어?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인데 괜찮겠어? 공마리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잠깐 들렀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사장은 흥미로운 듯 공마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여긴 자주 오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공마리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근처를 지나가다 들렀어요. 여긴 좀 특별한 곳인가 보네요. 사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긴 아주 특별한 곳이지.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니까. 공마리는 사장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계신가 해서요. 사장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사람을 찾는다고? 여기서 일하던 아가씨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 혹시 아가씨도 일해보게? 예쁘장한 것이 아주 인기가 많겠는데? 공마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홍해교의 이름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갈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곳을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은 조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공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일했던 사람이라. 누군지 잘 모르겠네.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잊혀졌거든. 혹시 그 사람을 왜 찾는지 물어봐도 될까? 공마리는 사장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마리의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어. 아마 쉽게 찾기 어려울 거야. 공마리는 사장의 말을 듣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홍해교가 이런 곳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와도 될까요? 혹시 기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공마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도 돼.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아. 이곳은 그런 곳이니까. 공마리는 사장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술집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더욱 커져갔지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해교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의 홍해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공마리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흥주점에서 봤던 그 사장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홍해교가 그곳에서 일했던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공마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홍해교가 어떤 과거를 숨기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홍해교의 방을 뒤져서 진실을 찾아내기로 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공마리는 집안이 조용해진 밤 홍해교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고리를 돌리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마리는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와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랍을 닫고 옷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여러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상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공마리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해교가 젊은 시절 그 술집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홍해교는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공마리가 알던 홍해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마리는 사진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해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 사진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줌마가 정말 이런 곳에서 일했단 말이야? 공마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홍해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는 거야? 공마리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사진을 급히 숨기려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홍해교가 방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공마리는 급박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홍혜교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공마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홍혜교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공마리는 숨을 참으며 긴장했습니다. 이 순간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홍혜교는 문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공마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홍혜교는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공마리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홍혜교가 다시 방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리자 공마리는 겨우 긴장을 풀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들키지 않은 것입니다. 공마리는 다시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기고 몸을 낮춘 채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홍혜교가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공마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홍혜교의 과거를 알아냈지만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진실은 홍혜교뿐만 아니라 공마리와 APP그룹 전체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공마리는 손에 쥔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홍혜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숨기고 있는 고통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홍혜교가 진짜 누구였는지, 그 과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이 사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유흥주점의 사장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마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홍혜교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리고 이 사진이 얼마나 큰 비밀을 담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마리는 유흥주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감을 억누르며 공마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전히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조명과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 봤던 사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공마리가 들어오자 곧바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오, 다시 왔구나? 뭐 궁금한 게 또 있어? 그 사장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마리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다가가서 사장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공마리는 손에 든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를 아시나요? 사장은 공마리의 말을 듣고 잠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여자. 오래전 일이긴 한데 기억나지? 이 여자는 한때 이 가게의 에이스였어. 공마리는 사장의 말에 놀랐습니다. 에이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장은 사진을 다시 공마리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시절에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였다는 뜻이지.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원했어. 정말 대단했었지. 공마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분이 여기서 남자를 많이 만났나요? 사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그 여자는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 그들 대부분이 그녀에게 빠져들었지. 홍혜교라는 이름도 그때 얻은 거야. 항상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거든. 공마리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줌마의 과거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홍혜교가 왜 그런 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공마리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는 갑자기 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취를 감추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 그 후로는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 공마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홍혜교가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홍혜교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을까? 이 사실을 알면 APP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홍해교의 과거가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마리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받아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장은 공마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가씨는 딱 보니 이런 데서 일할 상이 아니야. 알고 싶은 걸 알아냈으니 이젠 됐지? 더 이상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아. 가끔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 공마리는 사장의 말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집을 떠나며 공마리는 마음속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홍해교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 비밀이 공마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홍해교의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할까? 공마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홍해교의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마리는 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홍해교의 비밀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진실이 밝혀지면 무엇이 달라질지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공마리는 유흥주점을 떠나면서도 손에 쥔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장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공마리는 그 모든 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홍해교의 과거가 드러났고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홍해교에게 진실을 캐묻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공마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마음을 다잡고 홍해교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진실일지라도 더 이상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공마리는 홍해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홍해교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공마리가 다가가자 홍해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마리야, 웬일이니? 오늘은 무슨 일 있어? 공마리는 홍해교의 미소를 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나 아줌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홍해교는 공마리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 놀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말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해? 공마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유흥주점에서 일한 적 있어요? 홍해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홍해교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그런 곳에서 일한 적 없다고 했잖니? 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공마리는 홍해교의 반응을 지켜보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그 술집 사장님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했어요. 아줌마가 그곳에서 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홍해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공마리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사장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홍해교라는 여자는 그 시절에 이 가게 에이스였어. 정말 많은 남자를 만났지. 녹음된 대화를 듣는 순간 홍해교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틀어라. 홍해교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공마리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대화가 끝나자 홍해교는 공마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야, 제발. 이거 비밀로 해줄 수 없겠니? 홍해교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정말 한때 잠깐 일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잊으려고 했어. 아무도 몰랐으면 했어. 공마리는 홍해교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홍해교가 이렇게까지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홍해교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제발 부탁이야. 아줌마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아줌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공마리는 홍해교의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홍해교는 언제나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존재로 비쳤지만 지금은 공마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그런 걸 모두에게 숨겼어요? 공마리는 홍해교에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공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홍해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리고 아줌마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공마리는 홍해교의 애절한 부탁을 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홍해교의 간청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숨겨온 과거는 공마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마리는 홍해교가 공진단의 출생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공진단이 과연 할아버지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도 홍해교의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공마리는 공진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마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공마리는 아빠에게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공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공진택을 찾아갔습니다. 공진택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공마리가 들어오자 서류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니? 너의 얼굴이 심각해 보이는구나. 공진택은 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공마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줌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줌마가 우리에게 숨긴 과거가 있어요. 공진택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교가? 무슨 이야기를 숨겼다는 거니? 공마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홍해교의 과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홍해교의 과거, 그곳에서 수많은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온 홍해교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진택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홍해교는 가족에게 너무 큰 배신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공마리의 이야기가 끝난 후 공진택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마리야, 정말로 그게 다 사실이니? 공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믿기 힘들지만 직접 확인했고 아줌마도 결국 인정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삼촌의 출생이에요. 삼촌이 정말 할아버지의 아들인지, 그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공진택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홍해교의 배신, 그리고 공진단의 출생에 대한 의문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진택은 공마리의 말을 듣고 난 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마리아. 이 문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만약 진단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그것도 밝혀야 해. 공진단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봐야겠다. 공진택은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진단은 공대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진택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진단과 홍해교는 공진택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동안 감춰왔던 거짓말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공마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해교와 공진단이 떠난 후 공진택은 공마리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 내 덕분에 비열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구나. 모두에게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줘서. 마리가 모든 것을 밝혀내고 다시 후계자 자리를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속인 홍해교와 공진단은 빈털터리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